자, 이번 시간에는 그 환지계획 작성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 작성, 앞에서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환지계획은 환지 설계, 그 다음 필지별 명세, 필지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게 있겠고, 입체 환지에 대한 규모 명세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걸 갖다가 작성은 누가 작성하는 거냐? 지금부터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작성은 누가 작성하는 거죠? 바로 시행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시행자 작성에서 인가 받도록 되어 있죠.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자, 조심해. 지정권자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란 건 제주도, 또 세종시 같은 거 얘기했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갖다가 모든 것이 다 받는 게 아니라 행정청 인가 안 받습니다. 비행정청만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환지계획을 작성했으면 분명히 앞에 그림 그렸죠. 이해관계가 있죠. 그 이해관계한테 의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러면 공람을 시킵니다. 14일 이상. 그럼 공람을 시켰으면 거기에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면 반영 여부를 60일 내에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며칠 내? 60일 내 반영 여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가받은 내용을 갖다 변경하겠다. 그럼 다시 또 뭐 받도록 돼 있죠? 인가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경미한 경우는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고 신고한다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경미하다는 내용이 어떤 경우냐? 종전, 토지, 합필, 분필, 그래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서 동의에 따라서 환지를 변경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토지, 다른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환지 변경하는 건 안 되죠. 내가 내 거 가져야지 남의 거 가져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를 변경한다든가. 가장 밑줄 쳐줘야 되겠죠. 자, 네 1번에 있는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걸 갖다가죠. 그럼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있죠. 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고, 그럼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다 뭐로 정확되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면 결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자, 작성에 대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걸 정확히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럼 그 내용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환지계획 작성해 보면 기준이 있겠죠. 원칙적으로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절충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을 모두 고려해서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를 모두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중에 첫째 보면 자, 뭐가 있느냐? 우선 환지 부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는 뭐죠? 떠나라 그 아닙니까? 떠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동의에는 자, 이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필히 가져올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임차권자가 있다. 그럼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부지정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부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 떠나면 임차권자도 떠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소하니까 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소하니까.
직권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서 증환지, 과만지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직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직권으로 증감, 증환지, 가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채비지하고 보류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보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돌려주는 이 중에 채비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채비지 같은 1단으로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러면 나중에 언제 가서 주택법에서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건설을 하는 자한테 가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공공시설 용지가 있죠. 이 공공시설 용지는 아주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예, 적용받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불용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용도가 폐지된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른 환지의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즉 다른 환지 대상 토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토지 환지 대상, 다른 환지의 토지 대상 어떤 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다 보면 입체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입체환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죠. 만약 여기 땅 대신 자 여기에 집합 건물에 구분 수요를 줄 수도 있겠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 걸 갖다가 집합 건물의 일부 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땅을 건물을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입체한지를 했죠. 그럼 입체한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일부를 다 주는 것을 입체한지라고 하죠. 그럼 이 입체한지를 갖다 위해서는 미리 개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걸 주도록 돼 있어요. 가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너희들 입체한지 할 거냐 하는 것 갖다가 통지하고 공고를 해. 그럼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플러스 2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거기면 기출 체크가 있겠죠.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지 전에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다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요. 자 토지를 토지로 그렇죠? 평면 환지라고 했죠. 또 제재를 주는 제재를 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 전에 토지나 건물을 거기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물을 이전한 거 입체 환지라고 했죠. 그래서 평면 환지, 입체 환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공급의 특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공급의 특례라는 건 두 가지를 갖다 공급의 특례로 볼 수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공급의 특례는 뭐뭐가 볼 수 있느냐? 가서 보면 우선 입체 환지의 경우도 공급의 특례가 있겠고 또 주지 않는 것도 공급의 특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 갖고 있는 갑이라는 애와 주택 갖고 있는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때 집합 건물의 구분 수용 자 여기 있는 땅 가격 땅의 가격과 여기 있는 이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격이 여기 있는 건물가액의 70% 이하다 그러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격 이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0% 이하면 못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70% 이하도 규모랑 상관없어요. 주택이 있다 그럼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입체한지를 갖다 신청해 줬으면 나중에 이제 공급해 주겠죠. 공급. 그러면 공급은 원래 1대1이라고 쓰면 돼요. 1인, 1토지, 1세대, 1주택은 1주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만 소유만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만큼 주는 세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관사나 숙소 이런 걸 쓰겠다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지단체, 지방공사까지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공급이 되고, 또 하나는 자 환지를 갖다가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기성이 있다면 결국 제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 일정한 기준일 기점을 해서 그 기준일 갖다 가졌다면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러한 투기가 됐다면 그들한테는 현금을 청산해 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투기란 말은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분 쪼개기 하는 걸 일단은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소유만큼 준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의 필지를 갖다 여러 필지 나눌 것이고, 그렇죠? 또 단독과 다세대를 다가구로 나눌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단독과 다가구를 다세대로. 자, 이렇게 분양권이 많은 걸 나눌 거 아닙니까? 또 내가 토지와 건물 갖고 있는 걸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또 나대지에다가 있던 단독이나 이런 것도 나대지 마찬가지로 단독 건물이 있는 걸 철거하고 걷다가 집합 건물을 짓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거기 기출문제를 보니까 기출 체크.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대는 환지계에 포함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은, 자, 환지계획 기준 누가 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의 규약 및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경우 자 시장군수청장한테 뭐 받도록 돼 있다? 인가받도록 돼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된 토지 등을 가격 평가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토지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겁니다. 잘 알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 앞서 뭐가 있냐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토지 부담률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면적식을 할 때 면적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해서 땅을 갖다 부담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내 땅 중에서 무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율. 또 아니면 사업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 말고 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내 땅 중에서 가져가는 비율. 이걸 갖다가 토지 부담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을 보면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 환지 전의 지가 변동률과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채비지로
책정함으로써 토지 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기준이 겁니다. 그 다음 기준의 시가지, 주택 밀집 지역 등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토지 부담을 차등해서 산정할 것. 또 사업 시행 전부터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이 갖춰 있는 주택지에 대해서는 토지 부담률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최소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똑같이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지목상 전답 임야이나 사실상 형질 변경으로 대지가 된 토지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 기부, 체납 또는 무상으로 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한 비율을 고려해서 토지 부담률 산정해야 되겠죠. 똑같이 산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땅 이미 떼어줬어. 그걸 똑같이 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토지 부담률은 그러죠.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60%를 초과하려면 과거에는 전원 그랬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전원 얻기가 쉬울까요? 어렵까요? 어렵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가져간다면 그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동의가 되면 6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산식은 어떻게 하냐.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 아니면 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 뺀 것. 나누기.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무상으로 기속된 거 아니면 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가져가 뺀 거. 그걸 갖다가 해서 빼서 결국 나눠버리면 백분율로 나타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면적식, 지정 시기는 면적시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환지. 응? 네, 다만 토지 소유자 동의나 환지 전에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그러니까 제자리 환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지 전의 토지와 다른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위 제자리 환지, 제자리 환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환지계획구역 안과 밖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과 안에 있는 건 도로 같은 건 누가 해주는 거냐면 원래 누가 해주는 거죠? 우리는 도로나 상하수는 지방자치 고유사입니다. 지방자치가 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를 25m 이상의 도를 갖다 하려고 그래. 몇 메다 이상 도로? 25m 이상 도로. 그러면 그 25m 이상 도를 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원래 너희들이 일단 비용을 부담하라. 내가 지방자치 내가 보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있는 기출 체크 중에서 뭘 갖다 나가면 되냐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갖다 우리가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 갖다 보게 되면 기출 체크. 환지 방식, 환지계획으로서 수립해 환지 방식에 의한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백분율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류지 면적 있잖아요. 무상으로 기속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서 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다. 소유하고 있는 시행자 소유 면적 빼는 거죠. 자,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 마이너스 역시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고 기속 시행자 소유를 빼서 백분율로 나타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보면 얼마가 될 것이냐. 우선 환지계획구역 면적은 20만이네요. 그렇죠? 20만. 그 다음 여기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 것은 보니까 2만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2만 2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은 얼마죠? 만이라고 돼 있죠? 만. 그럼 3만 이걸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갖다 뺀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 보면 보리지 면적이 얼마였어요? 10만 6,500 마이너스 그렇죠? 무상으로 가져간 게 역시 2만 플러스 1만 자 이래 주면 될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보면 여기에 10만 6,500에서 3만을 빼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20만에서 3만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1, 4, 5 45, 4.5 그러니까 45 그러면 결국 4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지 예정 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사업이 장기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사업 장기화 시 그래서 이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건 제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제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것은 사업이 장기화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만약 했다면 잘못됐으면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왜? 권리관계 이전하기 전에 사용수익권이 옮겨갑니다. 사용수익권. 그러니까 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절차를 갖다 보면 can인데 절차는 우리가 환지 예정 지정을 갖다 합니다. 예정 지정을 해. 그래서 이를 갖다가 공람시켜요. 의견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람시키고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예, 통지하면 이거 언제 너 이 땅 언제 쓰라 이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통지라는 것은 효력 발생 시기를 자 당시 써야 될 면적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효력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를 갖다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앞서 제가 그림 그려줬을 때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이야. 근데 여기 갑땅이었고 을땅이었고 병땅이었고 정땅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자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입니다. 만약 실이 여기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저씨가 자 요게 갑이고 자 요게 을이고 요게 병이고 요게 정이고 그럽니다. 그 여기에 만약에 요 기씨 아저씨가 여기에 임대차를 갖다 가져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뭐가 문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자 이걸 봅시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만 완성이 돼버렸어. 그 이쪽은 아직까지 진행형 ing고 지금 요거는 요까지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요걸 갖다 채비지로 쓰겠다. 계획이 미리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리 둘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하얀 땅인 요 땅을 대신 제자리로 요 사람한테 제자리 주는 걸 원칙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미리 자 여기 보면
갑과 기 사이에 뭐라 했어요? 이거 임대차 관계도 있지만 그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 이 땅 당신 써야 될 땅입니다. 응? 이게 당신 겁니다. 당신한테 줄 땅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가질 땅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사 끝날 때까지 이 땅 쓰세요. 지금 여기 공사가 진행하니까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쓰지 말라.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무 많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임차권자들한테 사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의사 제출하면 그래 나는 왜 이쪽 줬느냐? 나는 좀 이쪽 달라 그럴 수 있고 이쪽 달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면 어떤 효과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효과. 효과로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종전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가장 함정문제를 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고 확정된다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자체는. 소유권이 이전 확정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사업이 안 끝난 겁니다. 알겠죠?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다음은 종전 토지과 새로운 토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종전 토지하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칠한 그럼 우리는 기초적으로 보면 법률적 기초로 보면 소유에 대한 권한이 있겠죠. 소유권이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다든가 수익한다든가 처분한다든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는데 자 종전권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땅으로 옮겨오겠죠. 그럼 자 봅시다. 이쪽으로 살짝 가보면 자 미리 가봅시다. 자 지금 요 땅은 누구 땅이죠? 땅? 갑 땅이에요. 요 땅 누구 땅이죠? 병 땅. 근데 이걸 갖다 누구한테 주독해? 을한테 줬단 말이야. 을한테 너 일자는 요거 사용 수익해. 이렇게 어차피 너 줄 거니까. 그럼 정은 너 요거 줄 테니까 요걸 사용 수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종전 땅을 갖다 사용 수익하면 자 여기는 땅 주인들은 무슨 의무가 생기냐? 참아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여기 땅이 있는 아저씨들은 수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수인 의무. 자 수인 의무라는 것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아닙니까? 그걸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 의무. 방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와 같이 수인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게 있네요. 여기 채비지를 갖다가 여기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처분하면 자 우리가 봤을 때 민법 186조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 186조에 따르니까 법률행위에 하니까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알 수 있어요. 등기가 돼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걸 정확히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뭘 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종전에 있던 자 얘는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갑은 옛날 걸 처분해야지 또 을은 지금 노란 걸 여기 있는 요 주황색 걸 처분하면 남의 땅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네요. 여기는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어요. 종전 토지 하얀 거 하얀 걸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니까 누가 있느냐. 여기 기라는 애가 있죠.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기. 그러면 갑과 기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죠? 자, 임대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는 임대료 증감청과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 임대를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는 임대료 증감 청구. 그럼 여기서 이 임대료 증감 청구가 요구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임대료 증감 청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면적이 클 때 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면적 줄였으니까 임대료 내려달라고 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옛날에 면적이 넓었지만 비효율적인데 효율적 땅이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돈 올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하고, 만약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 되겠죠. 자, 이게 되겠고, 또한 여기 보면 새로운 땅을 사용 수익하려고 해도 여기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개시를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개시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시면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속하겠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거기 기출 체크가 있겠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can 맞죠? 할 수 있다. can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맞죠? 같이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맞죠? 채비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하나 수익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아저씨들은 새로운 땅으로 옮겨와야죠. 그래서 따로 자, 우리가 왔을 때 결론적으로 종전권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쪽으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5번 보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 사용에 장애가 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장애가 된 물건이 있다. 따로 개시를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포인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리 환지 예정 지정 전에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구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냐.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개발 사업을 하겠다. 미리 쓸 수 있습니다. 또 국방 군사시설 설치했다. 미리 할 수 있어요. 또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진, 사업을 촉진하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효과보다도 여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해줘야 될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조치는 뭐가 있느냐?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물을 이전하고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나 임차권자, 자,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형 토지에 대해서 자, 만약에 여기에 아까 정이 땅을 갖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줄 일이 없죠. 부정하겠죠. 그럼 여기 사람 아직까지 소유권 정거니까 일단은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미리 충분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킵니다. 그 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 이유는 자, 뭐 하려고 그랬냐? 가서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지시킵니다. 그럼 미리 충분히 기간을 줘요. 30일 이상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기간을 줘가지고 사용 수익을 갖다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더라. 그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가서 비행정청이면 시장군수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그 다음에 주거용이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얘기해야 돼. 2개월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안 끝나면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 중에 뭐가 문제될 것이냐. 자, 여기 부지형 토지는 누가 관리하겠죠?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리할 거냐? 바로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하고 거기다 표지를 설치하고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방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 승낙 없이 표지를 폐지해서도 안 되고 철거해서도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환지 예정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공사를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를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준공검사는 시행자가 지정자인 경우 제외하고는 바로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한테. 근데 효율적으로 위해서 끝나기 전에도 준공검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공사를 했다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갖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끝났으면 지정권자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공사 끝났으면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성된 토지는 준공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원칙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정권자가 허가 받으면. 다만 뭐가 있어요?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쯤 하면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체크.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죠. 땅. 환지 예정 지정 때 미리 쓸 수 있어요. 자,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뭐도 한다. 처분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권자 효율적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뢰하여 준공검사 할 수 있다. 맞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끝나기 전에도 공사 끝난 후에도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난 때는 공사 완료 보고를 작성해서 지정권 준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준공을 받을 필요 없죠. 걔는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환지 처분에서부터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